5월 2일 그 비즈워치라는 매체에 의료비 통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인데 제목이 부자들은 꼭 만드는 의료비 통장 이해하기입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보험료 낸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낸 저희 저서인 자산투자 가이드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비 통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어리석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논리는 기대값입니다. 만약 어떤 복권이 100만 원에 당첨될 확률이 5%이고 10만 원에 당첨될 확률이 15%이고 나머지가 꽝이라고 하면 기대값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을 하면 6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을 6만 5천 원 이상을 주고 구입을 하면 확률적으로 손해이고 사면 살수록 더욱 확실하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대값만 가지고 손해나 이익을 따질 수는 없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제가 삼성동을 걸어가는데 어떤 인도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몇 끼를 굶었다면서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영어 강사 시험을 봤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한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굿럭이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제가 만약 현금 5만 원과 기대값이 10만 원인 복권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택할까요? 당연히 현금 5만 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기대값이 10만 원인 복권을 선택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값이 10만 원인 복권을 포기하고 현금 5만 원을 선택한 인도 사람은 어리석은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괴로운데 혹시라도 복권을 골라서 꽝이라도 나오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선택할지 아니면 현금을 선택할지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스위스의 과학자인 다니엘 베르누이는 현금을 선택하는 사람과 복권을 선택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효용성이라고 했습니다. 베르누이는 기존에 기대값으로 평가되던 도박에 심리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베르누이가 계산한 효용성 함수의 사례입니다. 100만에서 1000만까지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 100만원에서 200만이 되면 효용성은 20이 올라가지만 만약 부가 900만에서 1000만이 되면 효용성은 4 정도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만의 부가 증가한 점은 같지만 증가하는 효용성의 가치는 5배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은 만약 100만 또는 700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각각 50%라면 기대값은 400만입니다. 그렇지만 효용성은 47이 됩니다. 케이스 2는 만약 400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100%라면 기대값은 역시 400만입니다. 그렇지만 효용성은 60이 됩니다. 이 경우를 보면 기대값은 400만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효용성은 다릅니다. 베르누이는 이와 같은 효용성 이론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보험을 파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베르누이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0만의 손해는 1000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4의 효용성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96으로 4만큼의 효용성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300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의 손실은 무려 18의 효용성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48에서 30으로 18만큼의 효용성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암에 걸려 수술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 암 보험료로 1억 원을 지불한다면 돈이 많은 보험회사에게는 효용성 손실이 적지만 수술비가 없는 보통 시민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효용성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회사나 보험에 가입하는 서민에게나 모두에게 효용성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돈이 부족한 사람이 충분한 치료비가 있는 상태로 변신을 하게 된다면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상해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그 돈을 이용해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장수의 시대가 되다 보니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치매에 대한 보험이 없었는데 근래에 그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 보험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의술의 발달도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현시킵니다.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했던 1세대 항암제가 있고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특정 부위의 특정 세포만 공격하는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를 하는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입했던 암보험은 면역 항암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질병을 커버하고 점점 더 발달하는 의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온갖 질병과 상해에 대비하여 가급적 보장을 권하는 항목과 금액을 나열한 것입니다. 통상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 표를 표준으로 삼아서 보험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질병과 상해를 커버합니다. 암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질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30세를 기준으로 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약 20년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보장 범위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30만원 수준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60세까지는 중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30만원이나 50만원을 보험료에 사용하지 않고 30세의 청년이 노후의 질병에 대비하여 20년간 차곡차곡 불려나간 후 다시 60세까지 10년을 거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5%의 수익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50만원씩을 모으는 경우 총 3억 6만 1,980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원씩을 모으는 경우 총 1억 9,744만 7,198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표에 의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뇌혈관 수술을 해야 한다면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에 가입할 돈으로 매달 3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모은 경우는 약 2억 원이나 또는 3억 2천만 원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도움이 될까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돈을 모으게 되면 보험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돼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실비보험 정도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차라리 배당주 등에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이 돈으로 먼 훗날 치료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용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배당주는 의료비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의 그 신문기사로 돌아가서 이 기사는 어떤 결론을 낼까요? 저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가 기사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대부분 1억 원, 많게는 2, 3억 원씩 낼 겁니다. 그럼 내가 2, 3억 원씩 병원비를 쓸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물론 정말 기본적인 실손보험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과다한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꼭 보험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가져봐야 합니다. 보험은 위기에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인 한계도 분명하죠. 먼저 가입 시 정해진 질병만 보장을 해주고요. 정해진 기간에 질병에 걸려야만 받습니다. 또 정해진 사람이 걸려야 받습니다. 그리고 안 걸리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험 외에 추가적인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그 목적으로 돈을 모으자는 것이 의료비 통장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통장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나 신문기사의 내용은 모두 다 보험보다는 의료비 통장이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것인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